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 정말 뜨거운 주제인데요. 철도 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인데 주제만큼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네요. 1070님은요. yes, 철밥통 더 이상 안 돼요. 경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719님은 no, 4대강 사업인가요?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것인가요? 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합니까? 꽁수 부리는 말로 국민들 현혹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주셨고요. 6229님은 yes, 통 큰 양보 필요합니다. 노조가 명분을 얻은 셈이니까 복귀하시고 이제 국민에게 국회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0559님은 no,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근로자 편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덧붙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면서 잠시 뒤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결돼 있나 한번 확인해보죠. 일간 스포츠 이은경 기자.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뉴스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네요. 또 민노총에서도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고 내년 1월 9일에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이은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국은 답답한데 기성용 선수의 아주 시원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소식이 들려와요. 네, 기성용 선수 썬더랜드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이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요. 전반 25분 만에 이 페널티킥을 자신이 얻어내고요. 또 직접 키커로 나서서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에버턴의 골키퍼인 팀 하워드가 이 페널티 지역에서 기성용 선수하고 1대1 상황을 맞았다가 거친 태클을 했고요. 반칙이 선언되면서 이 골키퍼는 퇴장을 당했습니다. 기성용이 오른발 페널티킥을 아주 시원하게 성공을 시켰고 썬더랜드는 이 골을 앞서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성용이 작년 8월에 이 스완지 시티에 입단한 후에요. 정규리그,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9월부터 썬더랜드로 지금 임대돼 있는 상황인데 기성용 선수 지난 18일에 이 리그컵인 캐피털 원컵 8강전에서 첼시 상대로 연장 결승골을 터뜨렸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9일 만에 정규리그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기성용한테 양팀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매겼고요. 기성용이 오늘 골도 넣었지만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을 하면서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정말 만점으로 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프로축구에서 캐피탈 원컵 8강전에서 첼시를 상대로 연장 결승골을 터뜨리는 데 이어서 이번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골을 성공시킨 거죠. 네. 네네. 이게 영국에서 무슨 리그 있고 또 무슨 컵이 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요. 사실 K리그에서도 리그컵도 있고 FA컵도 있고 정규리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 리그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터뜨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예. 네. 골프 소식도 들어보죠. 박인비 선수가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여자 선수에 뽑힌 것이 아니라 뽑히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미국의 통신사인 AP통신이요. 올해의 여자 선수로 테니스 세레나 윌리엄스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 채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취재 경력 30년 이상이 된 이 골프 채널의 랜던
매질 기자라는 사람이 올해 여자 선수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올해 여자 선수 상을 받은 그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올해 뭐 정말 좋은 활약을 한 거는 뭐 분명합니다. 뭐 메이저 대회 2승 포함해서 테니스 11승 올렸고요. 또 여자 테니스 사상 한 시즌 최다 상금을 받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활약이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이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 중에서 3위 안에도 박인비 선수가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레나 윌리엄스가 1위를 한 그 뒤로 2위가 WNBA 여자 농구의 브리트니 그리너 선수고 3위는 수영 선수인 미시 프랭클린입니다. 그리너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 이제 덩크를 하면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요. 이 부상 때문에 굉장히 결장이 길었던 선수라고 하고 이 수영 선수인 프랭클린도 대단하긴 했지만 올해는 이 세계 선수권만 열리고 올림픽이 열린 해는 아니라서 2위하고 3위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미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인비 선수가 후보에도 들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의를 제기해 준 것만도 고맙네요. 네. 고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정말 좀 말이 안 되죠. 올해 네. 박인비 선수가 워낙에 압도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요. 네. 네. 자, 홍명보 자선 축구 경기가 열린다고요? 언제입니까? 네,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바로 내일 모레고요. 쉐어 더 드림 풋볼 매치라는 이름으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그 축구장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 좀 추울 때 열리기 때문에요. 더 따뜻하게 보시라고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풋살 경기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로 벌써 12주년이 됐고, 이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나눠진 두 팀이 한 팀은 해외리그 올스타고 한 팀은 K리그 올스타입니다. 그리고 대표팀 내에서 단짝으로 유명한 지금 레버쿠젠의 손흥민 그리고 K리그를 대표하는 울산의 김신욱 선수가 각각 해외파와 K리그파 대표에서 득점 경쟁을 벌입니다. 울산의 김신욱 선수가 최소한 흥민이보다는 내가 골을 더 넣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 두 선수의 득점 대결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고요. 네. 예, 해외 리그 팀의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고 이 K리그 팀의 감독은 지금 대표팀 코치인 김태형 코치인데요. 이 두 사람도 굉장히 팽팽하게 김태형 코치가 나 이기지 못하면 감독직 은퇴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재현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답습니다. 곳곳에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부터 신정교까지, 도심 쪽으로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까지 조금 길게 밀리고 있고요. 주변에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고, 경인로는 구로 지하차도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로가 남산 1호터널 진입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남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쭉 밀리고요. 녹사평대로도 3호터널 끝 지점부터 중앙경리단까지, 동호로 약수고가 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까지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현재 강남터미널 주변 일대로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신반포로 반포동 사거리에서 강남터미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 반포대로도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사이로 신호 대기 시간을 조금 길게 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관련된 내용 정부가 발표했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9%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의 목표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고 내수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분기마다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비스업을 육성해서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 45만 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경제 정책 그대로만 정말 되면 좋겠어요. 네.
자, 셀러리맨의 꿈 중에 하나, 뭐 억대 연봉, 돈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계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 근로자 1,600만 명 가운데 총 급여액 1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이 4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로 직전 해인 2011년에는 36만 2천 명이었는데요. 1년 만에 5만 명이 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급여 연말 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 원에 머물러서 억대 연봉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평균 급여액이 약 3천만 원. 네. 억대 연봉자는 40만 명. 네. 혹시 청취자분 가운데 나는 어디 속하나라고 혹시 좌절하시지 않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억대 연봉 아닙니다. 네. 전문직 중에서 지난해 수입이 가장 좋았던 직종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네, 전문직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았던 직종은 변리사인데요. 평균 6억 3,500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변호사가 4억 5,200만 원, 관세사가 3억 5,500만 원, 회계사가 3억 1,100만 원 정도의 벌이를 나타냈습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문 직종은 거꾸로 건축사가 가장 많아서 8,576명이었고요. 이 변리사, 가장 벌이가 많았던 변리사는 65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런 증이라고 하죠.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이 역시 다르네요. 네. 휴대전화 보조금을 놓고 과다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개사에 대해서 과징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매겨지나 보죠? 네,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번에 걸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금을 쏟아붓다가 적발이 돼서 징계 대상에 오른 건데요. 오늘 SK텔레콤, 그다음에 LG U+, KT 이 3사에 대해서 1,0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SK텔레콤이 560억 원, KT가 297억 원, LG U+가 207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 3사가 부당한 차별 보조금을 즉시 중지할 것과 시정 조치를 받은 사항을 공표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을 많이 매겨도 또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통신 요금을 받아서 별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좀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철도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인데요. 네, 저희 제작진이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의 생각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겠죠. 1056번은요. 당연히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이런 불편을 주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면에 8155님은 NO, 민영화는 서민 죽이는 정책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하어영 기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세 남자의 정치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 새해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하는데 올해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숨가빴습니다. 철도 파업 사태도 그렇고요. 오늘 한 주간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는 시간.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어영 기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어영 기자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점수부터 매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우리나라 정치권의 점수는 우선 빵점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빵점에서 몇 점 올랐나. 그게 관심사 아닙니까? 올랐습니까? 네. 아니, 근데 요새 국회에서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모양이 돼요? 그죠? 그런다는 이야기는 들은데 법안 내용은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그러니까. 철도 파업 세태만 온갖 이렇게 지금 보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예. 무슨 법안도 통과시키고 무슨 법안도 수십 개를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철도 노조의 그냥 사건 때문에 덮여가지고. 그렇죠.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때처럼 그냥 허무한 날 치고받고 싸우고 여야가 으르렁거리는 거는 조금 적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면은 있죠. 좀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도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국정원 개혁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관한 것들도 있고. 그것도 안 하다간 정말 이 국회 없애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 진작에 그렇게 일을 할 일이지. 네. 밤판에 놀다가 놀기는 뭐 쌈박질 하다가 막판에 당일치기 하듯이 학생들 그렇죠? 그런데 철도 파업 때문에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하기자. 실제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중재하겠다. 환노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 파업의 중재의 모습을 보면 여의도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뭐 민주당만 해도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당인 새누리당도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여의도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지금 법안 통과는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110건이 넘었고요. 뭐 하루에 70건 넘게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 공간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법안을 돌볼 새는 없거든요. 뭐 워낙 지금 사건들이 많아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 변호사님, 워낙 이 철도 파업 사태가 뜨거운 건데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 파업 이야기도 있고 또 노조 지도부 검거할 때 지금 민주노총이 있는 그 경영신문사 사옥의 진입을 두고도 또 이 수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 자체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경찰이 불법이냐 파업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금 변호사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철도 파업 사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철도 파업 사건이 굉장히 뭐 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나 사측에서 하는 짓이 수상하다 이런 거거든요. 좀 민영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일부 때에서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안 한다고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얘기하고 장관이 얘기하고 사장이 얘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 딱 빼고 나면 노사 간의 문제는 임금 협상 그런 겁니다. 이제 흔히 이제 노사가 머리를 맡으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이제 노조에서는 이거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도 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같이. 네. 그런데 이제 오로지 민영화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민영화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요. 노사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이건 이 정부의 문제예요. 코레일 사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를 수서발 KTX 이 법인을 하나 만든다 해도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 면허를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일이지 사장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이 과연 적법하냐 안 하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적법하다는 얘기가 우세합니다. 또 법원에서도 체포영장들을 발부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불법하다고 보는 거죠. 네. 불법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하는 그런 법률가들의 입장은 결국은 이러한 이 분리가 되면 구조조정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은 노조에 영향이 올 거다. 네. 이제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단계가 너무 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건 불법 파업이라고 보는 것이 대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불법이라면 당장에 때려치워야죠. 네? 아니 불법 파업이라면서요. 그럼 불법은 당장에 때려치우고 제가 노조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때려치우고 준법 투쟁하세요. 준법 투쟁하세요.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세요. 난 저렇게 공고하고 싶고요. 동시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나 이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왜 못하냐. 당신은 월급 받고 앉아가지고서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당이고 정부고 이런 쪽에서는 뭐 했냐 저는 또 심하게 야단을 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기자, 그 정치권 지금은 철도노조 지도부 일부 또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은철 사무처장이 민주당사로 이제 피신을 했다고 해야 할지 뭐 이거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이 철도 파업 문제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해결해야 하죠.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다시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에 들어가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고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부가 KTX 자회사의 면허 발급을 중단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치 판단으로 면허 발급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지혜를 모아서 이 면허 발급을 중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준하는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예요. 코레일 사장 혼자서 못한 일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진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자회사 만드는 거 안 하든지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정부 쪽에서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는 확실한 담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좀 법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한미 FTA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들은 정치권이 해줘야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치권은 뭐가 언제 있냐 말이에요. 뭐가 언제 있냐 말이에요. 저희가 앞서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도 인터뷰했고 새누리당의 국토위의 박상은 의원 인터뷰했는데 박상은 의원의 개인 의견은 또 다르네요. 뭐 정치권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 기자,
이게 국회의원마다 이제 뭐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예, 예. 각자가 이제 입법 기관이니까. 네네. 네. 환노위에 있는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신뢰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노조나 뭐 일부 뭐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가 신뢰를 잃은 모습이 학습 효과로 인식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운하도 그랬고 대운하는 아니다. 4대강 사업도 그랬고 이전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과 그것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서 이게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허 발급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라고 했으니 이걸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잠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의 yes or no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이 철도 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인데요. 오늘 코레일 사장이 12시까지 복귀하라. 최후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통첩을 했는데 청취자분 의견입니다. 1300님은요. yes. 일단 복귀하고 일하면서 타협하세요. 그것이 상책입니다. 1571님은요. no. 사회 전체를 위해 정당한 주장이라면 잠깐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어야 선진 민주사회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의견이 다른데 강 변호사님 이렇게 정치권이 이 그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 뭐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러면서 앞서 강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법안 처리를 이렇게 하고는 있죠. 예. 뭐 이게 벼락치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법안 뭐 여러 가지 또 국정원 문제 여러 가지 안 물려 있는 게 많아요. 특검 문제. 근데 이런 민감한 것들은 전혀 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예. 그 앞에 그 철도 그 파업 노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싼 각자가 네. 각 주체가 지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전 모든 그 주체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주체 그러면 이 언론사도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평론해 주시는 네. 강 변호사님도 네. 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조는요 우선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적법하게 파업을 하든지 네. 무슨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또 각자 일이 다릅니다. 이거를 이 짬뽕을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골치 아파지는데 아주 간단해요. 민영화냐 분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조는 자신들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법 파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다면 네. 이번 하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다 무법천지됩니다. 다 불법천지됩니다. 네. 만일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무슨 시위를 했다라고 합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초헌법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가겠죠. 네. 살구 혁명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네. 지금 노조 위원장은 이제 민주노총에 가 있고요. 예. 또 부위원장은 조계사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사무처장은 민주당사에 민주당. 가 있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이 민주노총이나 또는 야당이나 또는 이 종교계에 SOS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조계정이면 조계정이고 민주당이면 민주당이고 민주노총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해 주세요. 철도 파업을 하는 철도 노조에는 즉각 원도 복귀하세요. 잘못하면 다 잘립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네. 돌아가라고 하고 네. 정치권은 당장에 그 민영화 문제에 관해서 보장책을 내놔라 네. 라고 요구를 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자신들은 지금 법으로 규정하자고 제한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여당에서 뭐 결의안 정도로 해결하자고 그러는데 네. 나는 정부 여당이 이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왜 가슴이라도 째가지고 배주지 못하냐고요. 네? 그것도 심하게요. 아니, 이게 좀 심한 표현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만. 네. 그럴 정도로 그 더 큰 보장책을 내놓으면 쫙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파업을 이 불법 파업을 더군다나 네. 이걸 지속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가 다 제자리에 돌아가가지고 당장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부터 하세요. 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각자 제자리에 돌아가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앞서 모두가 책임이다 할 때 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니까 다행이다고 말을 툭 던지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이 모든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언론도 그렇고 하 기자. 네. 지금 경향신문 사옥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또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거기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전화 맞습니다. 연결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그래서 뭐 신출 귀몰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예. 또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정말 격가지인데 뭐 커피 믹스를 도난당했다. 경향신문 사옥에서 이제 공권력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예. 좀 그 언론사가 있는 건물 내에서의 공권력의 어떤 진입 예. 또 공권력에서는 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번 그 5,5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요.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그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됐죠. 재미있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경향신문 소유고요. 그 땅은 정수장학회 소유입니다. 정수장학회 그러면 MBC와 연관된 거죠? MBC와도 연관돼 있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기 이사장이셔서 한 적이 있었죠. 예, 이사장이셨던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땅 주인은 또 정수장학회고요. 그 건물 안에 정수장학회, 민주노총, 경향신문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었고요. 커피 믹스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해프닝이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주 그 패러디가 아주 분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면서 그 농성장에 커피 믹스가 2박스 정도 있었나 봐요. 그거를 갖고 나오다가 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무리를 빚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성환 청장은 또 이거 가지고 정색을 하시고 진상조사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더 이렇게 인터넷 상황 아주 와글와글합니다. 송 교수님 이 관련자 이런 수색하면서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압수 대상이 아니죠. 그 안에 커피 믹스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커피 믹스 안에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겠네. 사람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되는 거지. 그래요? 네, 그건 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압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이 집행의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과잉 집행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하는 게 좋죠. 너무 커지다 보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리창 부순 거 이런 건 다 변상해야 됩니다.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집행하는 그래도 남의 재산이잖아요. 왜 남의 재산을 때려 부십니까? 그럼 경찰이 보상을. 물어내지. 국가에서 물어내는 거예요, 그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이 경우에도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집주인한테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집주인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 이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법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협조를 해야죠. 집주인도 협조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빵 가게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숨어 있다. 수색을 하러 왔다라고 할 때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의식이라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갈기갈기 감정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도대체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한 나라인지 두 나라인지도 알 수가 없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 감정적으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슴 속에 응어지친 한들 이런 걸 다 이제 금년에 풀어내자. 그리고 툴툴 털고 새해는 좀 밝은 얼굴로 만납시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네, 올해 마지막 수다네요. 네, 평생 가슴에 그냥 응어리져가지고 대단히 방송에서 죄송한 말인지 모르지만 죽일 놈 살릴 놈 이래가지고서 짜려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내 편은 다 보호하려고 남의 편은 다 적군이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언론사 보세요. 언론사에 계신 분 옆에 한 분 앉아 계시지만 완전히 패거리가 갈라져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흘러갑니다만은 새해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모습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새정치 아닐까 싶은데 하 기장 안철수 신당 새정치국민 추진위원회인가요? 네, 새정추라고 부르죠. 새정추. 새정추. 새정추 어떻게 돌아가요? 일단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새누리당이 35%고요. 지금 새정추가 32%까지 쫓아간 아마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 말고 새정추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중에는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10%대고요. 여론조사 얘기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신뢰 구간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차인데. 그렇죠. 대략 지금 잘 모르시죠? 제 기억으로는 갤럽에서 한 조사인데요. 갤럽에서 한 조사가 95% 신뢰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4. 정도.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조사해 오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안철수 신당, 뜨지도 않았는 신당이 위력이 있나 보죠? 26일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죠. 야권의 텃밭이기도 하고요.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혁신을 거부하며 상대방 폄하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사고와 체제를 좀 기네요. 호남에서부터 걷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 세력을 민주당, 새누리당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일부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새해에는 정말 다 응어리진 걸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정치도 보고 싶은 거죠? 당연하죠.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정치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호남 민심에서는 그동안에 호남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야말로 민주당만 찍어왔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90%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선거 방송할 때 보면 색깔이 똑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90%. 또 대구 지금 그쪽에서는 80%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방송사가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장난치는 선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인데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당을 그렇게 지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기대를 하다 보니 안철수 신당이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신당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정말 1인 정당, 한탕 정당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삼김씨 때 김씨들마다 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충청도당, 한 사람은 전라도당, 한 사람은 경상도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 야심을 가진 김씨들이 등장한 것이고 거기에 줄줄이 그냥 졸개들처럼 이 똘마니들처럼 줄줄이 사람들이 따라붙은 거거든요. 그게 삼김 정치였어요. 근데 그거는 정당 정치의 이론에서 보면 완전 빵점 정당들입니다. 원래 정당은 이 매니페스토,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가니까요. 정책과 이념이 딱 확실하게 서고 그런 정당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사람 한 사람 서 있고 거기에 집을 짓는 식이 돼서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김정치 또 가자는 겁니까? 지금 삼김정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반드시 어느 당하거나 합쳐지거나 자기 쪽으로 합쳐지거나 자기가 흡수되거나 보나마나 그 꼴이 날 거다. 또 보세요. 또 이제 양대 계파 전쟁이 붙게 되면 그 야권은 통합되겠죠 뭐. 통합되겠죠. 그쪽으로 합쳐진 저쪽으로 합쳐진 도토리 키재기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분명히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낸 다시 말하지만 무슨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가 말이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제3당을 하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야권의 전체를 야권에 동조한다면 야권 전체의 개편과 세력 확장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무슨 좀 인기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옛날 삼김 시대의 그 김씨정당들 그따위 끝들 만들려고 하는 꼴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후회하는 날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기자. 네. 강 변호사님께서 새해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의 변화 또는 지형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마지막 정치 수사인데 네. 하 기자가 볼 때 올해 기억나는 이 수다 중에 키워드 있어요? 빵점이죠. 빵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사실은. 강 변호사님은요? 빵점 정치판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내내 국정원 댓글 얘기, NLL 이야기, 철도노조 요 얘기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저희 맨날 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다니니까요. 이분들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이 뉴스 듣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네.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언제 우리 좀 좋은 세상을 살게 되느냐고 저 보면 얼굴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저라도 그냥 속죄를 하고 싶고 마스크를 좀 쓰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정말 기대를 합니다. 네. 하 기자 덧붙이고 싶은 말 없어요? 사실 집권 1년 차에는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는 한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판에는요. 하지만 가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것이 내년까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거든요. 30일 날 국정원 개혁 특위를 포함해서 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새해 자 지금 이제 일괄 타결, 뭐 정치 지형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새해 강 변호사님이 원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화합과 통합입니다. 화합과 통합. 네. 전 이 시대의 정신이 정말 화합과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성장이냐.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안겨져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으며 또 돈 좀 벌어서 경제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으며 거기서 또 다른 상처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민주투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중앙정부 지하실에 붙들어 가서 두들겨 맞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상처를 극복해야 정말 우리는 환하게 웃는 얼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화합과 통합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 기자 10초. 네, 키워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특종 내년에 몇 개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18대 매니페스토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 한겨레의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한 예스 오노 질문. 철도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였죠. 여론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였는데 정말 팽팽했습니다. 노사가 빨리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밝게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157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요 시사 퀴즈 우리 한빛 부대가 파병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가 질문이었는데요. 3번 남수단이었고요. 당첨자에겐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박봉선, 남인민,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독감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